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 여름, 겨울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가구가 대폭 줄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영환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행 6단계 구간에 따라 단위요금 차이가 11.7배에 달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를 3단계 누진율 3배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며 구간별 단위요금은 세부 논의 중이지만 새로운 요금 체계 아래에서 전기요금을 전부 다 더 내는 가구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지난 3년간 13조 원에 가까운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5.7% 보험금 지급이 상위 10대 질병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실손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질병군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불러일으키는 비급여 항목의 비율도 높다고 보험개발원은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손을 맞잡은 미국의 전장기업 하만의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방문해 스마트카 시대 1차 부품 공급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디네시 팔리월 하만 최고 경영자는 이 삼성과의 인수합병이 앞으로 성장하는 자율주행차 시장 등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10년은 스마트카 시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하만이 가진 고객사 네트워크와 기술을 활용하면 삼성전자의 다른 전자제품 품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중국의 비아디가 최근 한국 법인을 세우고 국내 진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비아디는 지난달 25일 BYD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한국 법인의 상호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비아디가 한국 법인 등기를 마치며 가까운 시일에 본격적인 차량 판매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올라주고 있는 시장이긴 한데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유가도 폭등을 하는 등 그리고 그간의 낙폭도 워낙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오늘은 조금 반등폭을 크게 키워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됐지만 또 어느 정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 초반에 좀 지지부진하던 모습들이 지금은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좀 견인하려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점인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화면 보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선까지 회복을 해준 모습이네요. 0.88% 상승을 하면서 1983.42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비해서는 거래수가 오늘 상승폭이 좀 큰 모습이고요. 일중 흐름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976포인트의 시가를 형성해서 1984포인트, 지금과 현 지수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 주기도 했습니다. 저가는 장 초반에 1974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은 매도하고 기관과 외국인은 삽니다. 개인은 977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크진 않지만 126억 원 정도 거래소에서 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큽니다. 804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이 4거래일째 연속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610포인트의 턱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거래소에 비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올라주긴 하고 있지만 큰 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일중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죠. 612포인트, 약 0.5포인트 상승한 0.5%포인트 갭상승을 출발했고요. 614포인트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저가는 608포인트, 608포인트에서 614포인트까지 박스권의 상하단이 굉장히 오늘도 짧은 구간의 모습들을 코스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만이 삽니다. 245억 원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만이 사고 있고 기관은 130억 원 매도, 외국인은 9억 원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은 4거래일째 연속 저가 매수에 나섰고 외국인은 반대로 4거래일 연속 매도, 기관 역시 2거래일 연속 매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업종 장 마감 전략까지 세워드릴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맨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립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오인은 과연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떤 한 줄 투자 전략을 던져주었을까요?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자, 먼저 메리츠 종금증권의 이재우 차장 맨 위에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 탄핵 직후 주가 상기하자 외인 매매 패턴에 주목하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004년도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직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모습들을 한번 상기해보자라는 모습이고요.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1위 1비보다 내년을 바라보기 에너지가 부족하다. 하나에 웃고 하나에 좀 비관적으로 낙담하기보다는 좀 내년을 길게 바라보자. 현재는 거래량 에너지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내주셨네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일 부장입니다. 외인 연속적 수급 확인까지 보수적 대응하자. 외국인 연속적인 수급이 확인될 때까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보내주셨네요.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랠리 대비해서 이 초라한 반등이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밤에 뉴욕 증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 유가도 상승했는데 우리 증시는 좀 힘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 시장 반등이 무색하다. 리스크 관리 여전히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재 섹터에 특히나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보자라고 주셨네요. 오인의 투자 전략 만나보셨고요. 이 중에서 한 분을 또 직접 만나 뵙도록 하죠.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서 시장 참가자분들이 좀 낙담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위 1비하지 말자, 내년을 바라보자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예, 사실 지금 장을 바라봤을 때 어떤 크게 희망을 좀 갖기보다는 조금 지루하죠, 장이. 계속 금요일부터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도리어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많이 빠진 거에 좀 되돌림을 기대를 했더니 오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침만 반짝 올라오다가 다시 좀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을 때 굉장히 좀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대내적으로는 불안한 정세, 그리고 또 가계부채도 심한 상태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쪽에 이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이고요. 또 유럽에는 브렉시트가 있고요. 안전자산 쪽에 심리 선호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원달러 환율을 이제 상승시키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죠. 환율로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고, 환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또 국내 증시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이탈이 계속 조금 이탈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시로 좀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그간 좀 강하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나올 수 있는 좀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단기적으로는 좀 고개를 조금 우리나라 증시도 좀 중국처럼 또는 일본처럼 좀 신흥국인데 그래도 좀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큰 방향성, 기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때문에 좀 녹록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문제죠. 수급 불균형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에 이제 한류 제재라는 악재 때문에 화장품이나 엔터주나 카지노주도 다 빠졌었는데, 또 그 부분이 또 증시 전반적인 또 분위기를 또 악화시켰죠. 오늘 약간 좀 반등은 좀 나왔는데 시원스러운 좀 반등은 좀 못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엔 12월 FOMC라는 어떤 큰 산을 지나가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지루한 장세가 좀 진행될 전망이고요. 12월 이후에도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성장주들이 반등할 것으로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큰 폭의 V자 반등은 좀 어렵고 점진적인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 1비 하기보다는 내년을 바라보고, 현재로서는 거래량 에너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좀 차일 시점인 12월 이후로 좀 바라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한마디로 암초들이 참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지만 좀 자제를 하면서 내년도에 좀 응축되는 에너지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좀 거시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의 관심 업종 한번 또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정유화학, IT 업종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마감 전략과 함께 접근하는 방법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뭐 관심 업종 그 세 가지 섹터를 뭐 내민 이유는 뭐 단기적으로 뭐 경기 민감 대형주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다가 요 간밤에 조금 고개를 좀 숙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이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뭐 그동안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뭐 철강 섹터나 뭐 정유화학이나 IT나 뭐 WTI가 올라가면서 같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증시가 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이 섹터별로 좀 화랑을 좀 보이고 있는 단기적으로나마 화랑을 보일 때 뭐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이쪽에서 매매하는 게 조금 더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성장주 쪽은 계속 좀 빠지고 중소형주들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 그래도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추세 자체는 좀 상승해 있는 철강, 정유화학, IT를 좀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관심주는 사실 오늘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아까 뭐 일일비하기보다는 좀 내년을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맞는 좀 종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신탁이라는 좀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뭐 흐름, 단기적인 흐름은 뭐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지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런 큰 산을 12월에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큰 산을 넘어가게 되면 어느새 올라와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 실적을 보면 뭐 매출액이 한 10% 정도 올라갈 거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기준의 퍼로 보면 7.3배로 좀 낮아 있습니다. 밸류 대비 이제 주가가 낮아져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PBR도 보더라도 한 1.12배 정도. 그래서 투자 자산까지 포함을 했을 때는 좀 적정가 국면에 있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신탁업 쪽이 원래 주력을 잃었던 부분인데 그 외에도 이 팩터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천 2구역, 뉴스테이, 그리고 동부건설 인수용, PF가 이것인데 이런 어떤 이 팩터들이 이제 추가로 이제 매력적이게 좀 보인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대전 쪽에 또 운용지구가 이제 신탁 방식으로 해서 이제 도시정비 시장에 부담 없는 진출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으로 이제 모멘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정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이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이런 그 시장, 매크로적인 어떤 시장이 조금 흐름이 완화가 되면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추세가 상승으로 좀 전환되기 마련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바라보고 투자할 만한 좀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는 조금 더 내려온 그런 가격대로 매수하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3,030원에서 3,060원 정도 부근에서 분할 매수 관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뭐 전저점 라인을 하향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들고 하리라 말씀드리고 2,850원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전략 목표가 3,700원 보고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토지신탁 지금 매수가 3,030원에 3,060원이면 현재 가격보다 한 1-2% 정도만 더 내려오면 매수가에 근접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인의 투자 전략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이 꾸려가는 종목 컬렉션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장 마감을 앞두고 수익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의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그간의 종목들 중에서 베스트 탑3 수익률은 어떤 종목들인지 변화가 과연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수익률 베스트 탑3 지금 현재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이고요. 우리은행으로 4.7%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조금 수익률이 상승한 모습이고요. 2위는 골프존 유원홀딩스 종목으로 6.7%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한 대리입니다. 그리고 1위도 역시 2위에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 윤철한 대리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한샘으로 무려 14.7%의 수익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네, 장 마감까지 1시간 15분 정도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장 마감까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 그리고 그간의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AS가 있을지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인천센터로 갑니다. 강종혁 대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님이 오늘 새로운 종목을 저희가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강종혁 대리님의 그간 포트폴리오 상황들을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볼까요? 자, 강종혁 대리는 두 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었죠. 삼천당 제약과 서한 두 종목인데 삼천당 제약은 지금 마이너스 5.4% 손실 구간이고요. 서한은 이제 보합 구간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네, 이 두 종목 지금 현재 포트에 담고 계신데요. 지난번에 보유 전략을 계속 가지고 가셨고 서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합권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삼천당 대학 들고 계신 분들은 언제 올라가지 궁금하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두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서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의 변동성이나 뭐 흐름을 좀 보고 좀 탄력성이 둔화됐다 싶거나 뭐 특별하게 변동 움직임이 없으면 일단 포트에서 제외를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좀 계획을 드렸는데 뭐 S-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변동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수익 실현을 했고 뭐 서한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주까지 지켜본 상황에서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으면 뭐 제가 매수했던 구간대에서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것으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포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까지는 조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하락했던 구간이 있는 상황에서 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좀 매수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서한 같은 경우에 이제 매수가 근처에 도달을 하면 정리를 한번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제 포트에서 제외를 말씀을 하셨고요. 오히려 삼천단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매수를 좀 추천을 해주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종목 제외하고 삼천당 제약만 포트에 편입을 한 상태고요. 그렇다면 이제 두 종목이 비잖아요. 오늘 한 종목을 넣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을 한번 넣어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KG-ETS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10년도에 KG그룹에 인수된 KG-ESK와 KG에너지가 2011년에 합병한 어떤 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입니다. 일단 각종 폐기물과 폐수를 이용해서 수집, 운반, 처리를 담당하는 환경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요. 열병합 발전소를 이용해서 생산한 스팀을 시화산업단지 내 화학 염생 업체로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동폐약, 뭐 한마디로 이제 동을 이용해서 만들다 보면 남는 뭐 어떤 잔여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PCB 도금이나 목재 부식 방지용 소재를 생산하기도 하는데 일단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이 환경 사업이라는 것이 고수익의 어떤 뭐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CC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폐기물 어떤 폐수 처리 관련 시장이 2013년 이후에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폐기물 처리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 뭐 그런 지원을 뭐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우호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 국내 최대 수준의 폐기물 처리 설비와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집단 에너지 사업이라는 건데 이게 독점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 그리고 열 전용 보일러 등에서 나온 에너지를 주거나 상업단지에 공급을 함으로써 뭐 이런 이 같은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사업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 비용도 높고 그에 따른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이어갈 수 있는데 최근에 7월에 안산의 도시개발과 연평균 2-30억에 달하는 20년 장기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굉장히 좀 탄탄한 어떤 기반을 다져놓은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소재 사업이라고 해서 본격적인 증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인데 주력 제품이 고순도 산화동이라고 해서 PCB 도금에 채택되는 소재인데요. 사실상 이게 LME 동시세에 굉장히 연동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동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때 마찬가지로 KG-ETS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동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사실상 KG-ETS도 굉장히 많이 살아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는 조금 날이 서 있는 모습이라서 좀 따라잡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 LME 동 가격이 상승했던 그 고점 부분까지 간다면 사실 KG-ETS는 5,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어서
지금 3,000원대 후반이어도 사실상 매수를 저는 좀 포트에 담아보고 싶은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가에서 포트에 담는다면 목표 가격은 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조금 낮게 3,400원 정도, 3,300원 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가 오늘 달성했거든요. 3,990원까지 찍고 지금 3,935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 기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기간은 저는 길게 보진 않고요. 한 12월까지 한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5,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네. 손절가는 3,300원 제시를 해주셨고 목표가 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컬렉션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쭉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오늘장 이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현기 연구원이 함께할 건데요. 글로벌 증시의 반등과 향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슈 칼럼 준비가 되어 있죠.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님 또 전화 연결해서 홍춘욱의 시장을 보는 눈, 미국 달러 강세 지속이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핫이슈 종목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이 출연합니다. 악재 많은 시장 종목별로 집중 분석해드린다고 하니까요. 2부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